지금까지 이제 철선의 그 표준하고 기준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고요. 제가 뭐 많진 않지만 철선을 가지고 이제 부착 성능을 시험해 본 결과를 한번 좀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이제 슬래브에 겹침이음을 했어요. 이게 이제 제가 지난 뭐 몇 주 전 동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제일 대표적인 스플라이스 테스트 부착 성능을 하는 제일 기본적인 실험 방법이 되는 거죠. 퓨어 밴딩 구간 안에 이제 겹침이음을 하고 이렇게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13mm하고 10mm 두 종류를 했는데 철근 이제 여기 408 위원회식하고 비교를 한 거예요. 408 위원회식하고 비교를 했는데 다 잘 나왔어요. 뭐 다 잘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특히 철근 같은 경우에는 408 위원회식이 정말 잘 맞는데 그거하고 이제 1이 나오면 되는 거예요. 평균이 1이 나오면 되는데 뭐 1.3배, 뭐 13mm 같은 건 이제 뭐 1.67배 엄청 잘 나왔죠. 그런데 상대적으로 이제 와이어 같은 경우에는 좀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못 쓴다라고까지 얘기는 아닌데 이게 이제 상대적으로 뭐 한 1.2배 이상 이렇게 차이가 1.2배 정도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철근이 훨씬 부착 강도가 잘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일정 길이 이상이 되면 다 쪼개 파괴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뭐 그 영향이 조금 이제 줄어드는데 이 최소값의 제한이 이 영향을 주는 거는 뭐냐면 이제 뽑힘 파괴예요. 자, 혼돈하시면 안 되는 게 우리가 이제 정착 길이, 이염 길이를 만드는 식을 할 때는 쪼갠 파괴가 생겼어요. 쪼갠 파괴를 근거로 해가지고 정착 길이, 이염 길이 식을 만들어요. 그런데 어떤 조건에서 우리가 피복을 아주 두껍게 하고 횡보한 철근을 아주 많이 넣고 뭐 이런저런 유리한 조건이 있어서 막 길이가 짧아졌어요. 그래도 길이가 짧아져도 우리가 지켜야 되는 뭐가 있어요? L 미니멈 값이 있다는 거죠. L 미니멈 값이 뭐 8dB, 뭐 150mm, 300mm 뭐 이런 이제 최소 값들이 있는 거죠. 이 최소 값은 어떻게 나왔냐면 뽑힘 파괴를 방지하기 위해서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것까지 잘 기억은 안 하실 것인데 C 플러스 KTR의 상한은 어떻게 해요? 2.5를 상한으로 한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피복이 막 두꺼워지고 횡보한 철근이 많으면 2.5보다 큰 값이 나오더라도 LD를 계산하는 식에 넣을 때는 2.5를 넣어서 계산을 한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그렇게 짧아져 버리면 뽑힘 파괴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뽑힘 파괴에 의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인덴트 철선을 뽑힘 실험을 해봤어요. 인덴트 철선을 뽑힘 실험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요거는 ASTM 규격을 따르는 철선이에요. ASTM 규격. 그러니까 제가 뭐 지난번 동영상에서 ASTM의 와이어 기준이 철근만큼 relative live area가 높다라고 했지만 그런데 이용화 비율이 굉장히 낮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철선 보시면 좀 그렇죠. 이제 이용화되는 비율이 좀 너무 적어. 근데 이제 ASTM 규격을 잘 맞추고 있다는 거예요. ASTM 규격을. 그래서 이런 철선도 우리가 충분한 정착 길이, 우리 기준에 있는 정착 길이대로 해가지고 부착 실험을 하면 잘 나와요. 잘 나오는데 문제는 이제 뽑힘이 문제가 생깁니다. 뽑힘이. 그래서 표면 이용화 비율이 25%에 불과하다. 지름은 이제 16mm였고요. 그래서 이걸 이제 인장 실험을 해보면, 자, 요렇게 가고 있는 놈들이 철근이에요. 저 뒤에 더 있는데 앞쪽을 잘랐어요. 철선은 어떻게 돼요? 철선은 항복점이 불분명하고 이렇게 간다는 거죠. 물론 이제 여기서 이제 끊어진 건 아니고 스트레인 게이지가 떨어져 가지고 이제 이렇게 했는데 뭐 여기서도 이제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항복점이 불분명하다. 항복점이 불분명하고 항복 마루가 없다. 불분명하고 항복 마루가 없다 이라는 특징이 있죠.
네, 소성 스트레인 하드닝 구간을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그냥 뽑았어요. 그냥 뽑았어요. 근데 이제 발력에 영향을 안 줘야 되니까 발력을 저 멀리 두고 그냥 뽑았어요. 발력을 멀리 두고 이제 뽑았어요. 그리고 이 측면 피복도 좀 상대적으로 굉장히 넓게 했죠. 100mm를 피복을 뒀어요. 사실 이런 경우는 없어요. 예, 그러니까 C 값이 너무 큰 거죠. C 플러스 KTR 할 때 그 C 값이 너무 큰 거라서 비현실적이긴 한데 뽑힌 강도를 평가를 해 봤다는 거죠. 제가 이거 가지고 설계 기준에 LD랑 이런 거 비교하는 건 아니니까 걱정하시지는 마시고 뽑힌 시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주 전 동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이제 어떻게 돼요? 상대 비교를 해야 된다. 상대 비교. 예, 철근하고 비교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인덴트 철선하고 철근하고 비교를 했어요. 자, 묻힌 깊이를 250mm, 16mm 실험에 250mm, 350mm, 450mm, 550mm 이렇게 실험을 했어요. 그리고 요 R이라고 표현을 한 거, 가는 선이 뭐냐면 얘가 철선이에요. 가는 게 철선이고, 가는 게 철근이고 굵은 게 철선이에요. 철선이 세 보이는데 그게 굵은 선을 표현한 거는 이제 눈에 잘 띄라고 한 것 뿐이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자, 확연히 다르죠. 250mm 묻은 거는 철근은 거의 얼마 안 묻었지만은 항복까지 갔어요. 근데 철선은 어떻게 돼요? 뽑혔다는 거예요. 뽑혔어요. 뽑혀가지고 쭉 하고. 350mm도 뽑혔어요. 350mm도 뽑혔어요. 450mm쯤 되니까 같게 나왔다는 거예요. 450mm 되니까. 550mm 되니까 똑같이 나왔어요. 네, 550mm 되니까. 자, 그래서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면 이게 묻힌 깊이가 얕아지면 철선은 뽑힘의 가능성이 높더라는 거예요. 높더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게 길이가 길어지면 그러면은 이제 똑같이 할 수 있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어떤 이유냐 하면 우리가 LD 구할 때 분모에 들어가는 C 플러스 KTR 값을 굉장히 높게 써가지고 길이를 짧게 하게 되면 다른 페일러 모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게 동그라미가 철선인데 이런 것들이 350mm까지는 다 이제 뽑힌 파괴가 많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철근은 사실 이제 굉장히 얕은 깊이에서도 다 항복을 해버렸죠. 예. 그럼 이제 이게 왜 이러냐 하면 쏙 뽑힌다는 거죠. 쏙 뽑혀. 그럼 쏙 뽑히려면 어떻게 되냐? 쉬어링이 생깁니다. 마디와 마디 사이 또는 인덴트 윗면에서 이렇게 콘크리트가 샥 잘려진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베어링 에어리어도 작지만 쉬어링 에어리어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쉬어링 에어리어가.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상대 마디 면적비 또는 이제 KS에 있는 그 FR, FP 값을 계산할 때 어떻게 하냐면 이 쉬어링 에어리어를 이렇게 계산한다는 거예요. 마디와 마디 사이, 리브와 리브 사이에 전체 표면적으로 하는데 실제로는 어때요? 실제로는 어떠냐면 이제 마디가 없는 부분은 쑥쑥 그냥 뽑히잖아요. 마디가 없는 부분은 쑥쑥 그냥 미끄러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대 마디 면적비를 계산할 때 쉬어링 에어리어를 실제 쉬어링 에어리어를 해야 된다. 마디가 있는 부분만 따져야 된다. 인덴트는 요 쏙 들어가는 요 부분만 쉬어링 에어리어로 봐야 된다. 예. 그렇게 해서 이 실제 파괴에 저항하는 면적으로 이 상대 마디 면적비 또는 뭐 FR, FP 값을 조정을 해야겠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저는 이제 장기적으로는 두 개의 설계 기준이 좀 달라지든지 아니면 제한값이 좀 더 생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뭐 앞서 이제 동영상 그 말씀을 드렸을 건데 우리 집 설계 기준은 이 77년에 오랑군 열사 브린 교수의 이 논문을 근거로 만들어졌어요. 이거는 무슨 파괴냐? 철저하게 이제 쪼갠 파괴가 생겨요. 쪼갠 파괴. 자, 그러면 이제 설계 기준을 우리가 따질 때
X축을 묻힌 깊이라고 하고요. Y축을 철근에 발현된 강도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특정 FY가 있으면 이 FY를 발현하기 위해서 어떠한 길이가 필요한 거죠. 이게 이제 설계식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식을 어떻게 만들어졌냐 하면, 이제 이 식이 어떻게 만들어졌냐 하면 두 가지 파괴 모드가 있다는 거죠. 하나는 뽑힌 파괴고 하나는 쪼갠 파괴예요. 그러면 이제 뽑힌 파괴라는 거는 뽑힌 강도는 이게 이제 이 쉬어링이 생겨야 되니까 깊게 묻으면 묻을수록 똑같아진다는 거예요. 높아진다. 깊게 묻으면 묻을수록 이제 쉬어링 강도가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 묻힌 깊이에 비례해서 선형적으로 강도가 높아진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뽑힌 파괴가 생긴 거고요. 이게 철근의 뽑힌 파괴가 된 거고. 그 다음에 이 논문에서 나왔던 거는 어떻게 되냐면 이 묻힌 깊이에 반비례해요. 그래서 묻힌 깊이가 깊어지면 쪼갠 파괴 강도는 그거에 이제 비례해서 계속 늘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좀 기울기 증가하는 속도가 줄어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기준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무조건 쪼갠 파괴가 생겨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뽑힌 파괴 강도가 낮은 구역은 우리가 이쪽은 고민을 안 해. 이쪽은 고민을 안 해요. 그래서 어떡하냐? 얘가 최소값이 됐다는 거예요. 철근의 미니멈 묻힌 깊이는 쪼갠 파괴 강도가 뽑힌 파괴가 지배되는, 그러니까 뽑힌 파괴 강도가 더 낮아질 때는 고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쪼갠 파괴가 생겨야 되니까 쪼갠 파괴 강도가 낮아야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됐고, 이게 곡선으로 하면은 이제 힘드니까 얘를 이제 직선으로 이렇게 만들었다. 이렇게 만들었다. 요게 이제 현재 설계식이 된다는 거예요. 현재 설계식. 그게 이제 요 식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미니멈 값이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겼던 거죠. 어떤 문제냐면 철선의 뽑힌 강도가 낮다면, 현재처럼 이제 이 이용화 면적이 낮아서 쉬어링 에리어가 낮다면, 그러면 이제 장기적으로 우리가 뭘 고민해야 되냐면 이 풀아웃 강도가 철선은 더 낮아진다는 거죠. 철근에 비해서. 현재 상태라면 이렇게 낮을 수 있다는 거죠. 왜? 쉬어링 에리어가 작으니까. 그래서 어떤 추가 제한이 필요하냐? 미니멈 값을 더 높여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파란색 실선이 풀아웃 스트렝스인데, 풀아웃 스트렝스가 이 빨간색 쪼갬선보다 더 낮아지면 얘가 지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얘를 와이어에 대한 미니멈 값을 좀 더 높여줘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냐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거 뭐 고민 단계 또는 뭐 아직 이렇게 뭐 어떤 정착위원회나 이런 데서 이제 충분히 논의되지 않는 결과를 이렇게 얘기를 드리는 건데, 뭐 세 편의 동영상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설계 기준에서 동일하게 취급을 한다면 그러면 그 성능과 표준도 동일해져야 된다라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뭐 이렇게 다 발전을 하자는 얘기니까 제가 뭐 되게 편파적이거나 그러지는 않고요. 학교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저는 뭐 철근 편이 아니고 그냥 콘크리트 편입니다. 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